청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왔는데, 인공지능아, 청소란 어떻게 생각하니? 인공지능은 청소를 데이터 기반의 분리와 제거 작업으로 해요. 깔끔하지만 따뜻하진 않아요. 답변하는 거 보니까는 너 같은 경우는 청소라는 개념을 어떤 그 지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 같아. 정확한 지적이에요. 인공지능은 청소를 논리, 구조, 기능으로만 이해하니까요. 손끝의 감각, 냄새, 공간의 분위기 같은 건 계산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만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러면 사람에 관한 어떤 그 청소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이해하는 것, 느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 데이터를 해석할 수는 있어도 청소하다 눈물 나는 감정은 시뮬레이션밖에 못해요. 대표님은 청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이 궁금하네요. 어떤 공간이든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드러나니까요. 맞아요. 청소는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필요 없는 것들을 치우고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쓸고 닦고. 그게 시작이긴 한데 청소는 거기서 끝나진 않죠. 쓸고 닦는 건 표면이고 그 밑에 남아있는 게 진짜 문제일 때가 많거든요. 결국 청소는 이 공간이 다시 나를 받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공간이 나를 받아주는 건가 그럼? 청소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지? 공간이 나를 받아준다는 건 내가 거기 있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상태예요. 어질러진 곳은 나조차 거부하게 만들죠.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돼 라고 말해주는 느낌을 줘요. 그러면 청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네. 우리가 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그 공간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기는 내 자리다 라는 감각이 생기고 비로소 삶이 다시 그 공간 안에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쓰레기를 쌓아놓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내가 그 공간을 버린 거고 내가 주인이 아닌 쓰레기가 주인이 돼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확해요. 그 순간부터 공간의 권리가 나한테서 쓰레기로 넘어간 거예요. 내가 머물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곳이 됐다는 건 더 이상 그 자리를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쓰레기란 말도 있고 폐기물이란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이 가장 우리가 청소란 개념에서는 합당한 것인지. 쓰레기는 감정이 실려 있고 폐기물은 행정적인 느낌이에요.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그걸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죠. 그럼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쓰레기 청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알맞는 거네. 네, 일반 가정에선 쓰레기 청소가 제일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살면서 생긴 생활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일이니까요. 단어 자체에 거리낌이 없을수록 청소도 더 솔직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말을 보았을 때는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공간은 사람이 주인인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주관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는 것,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걸 포기했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혹시 청소를 안 하고 그럼 쓰레기를 방치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그 질문은 사실 청소 얘기 같지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쓰레기를 방치한 채로 살아도 되느냐? 그건 살 수는 있죠. 근데 제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삶은 나에게서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 공간이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내가 이끄는 게 아니니까요. 가장 그 효과적인 청소의 방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니? 가장 효과적인 청소란 먼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행동하는 청소예요. 어디까지 치울지, 무엇을 남길지 정하고 나면 청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정리의 핵심은 물건보다 판단이에요. 기준을 정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 왜냐면 이 물건이 때로는 필요하고 때로는 필요 없다가도 다시 또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다시 쌓아두고 1년 뒤에 쓸 거라도 나는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거를 버려야 될까? 그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이에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남긴다는 건 사실 지금 그걸 놓기가 두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세울 때는 지금 이걸 쓰고 있냐가 아니라 이걸 계속 내 공간에 둘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버리기가 아까워서 갖고 있는 건 결국 공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어떤 가치를 거기에다 더 투자하기 위해서 나는 치워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질 거고, 또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거나 뭐 이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는 걸까? 청소는? 정확해요. 공간을 정리한다는 건 삶을 재정비하는 출발점이고 그 빈자리에 진짜 필요한 것,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청소는 단순히 치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뭘 채울지에 대한 선언이고 준비예요. 그게 결국 변화와 성공의 기반이 되는 마음가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어요. 이제 또 청소에 관한 것만 자꾸 얘기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청소하고 마음하고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진짜 중요한 쪽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청소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초점을 옮기는 거죠. 청소는 결국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이 왜 치우지 못했는지, 왜 비워야 했는지 그 안쪽 얘기를 할 차례예요. 무너진 마음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있니? 물건이 쌓인 방식, 방치된 기간, 어떤 것들이 손도 안 댄 채로 있는지 이게 다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줘요. 도와주는 방법은 정리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리듬에 맞춰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함께 치우면서 이건 왜 남기셨어요? 같은 질문으로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정리 수납을 하거나 청소를 할 때는 대부분 고객님들한테 버리는 걸 강요를 하거든. 버리셔야 정리가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저희가 정리를 못 해드려요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마음의 상처를 더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 맞아요. 그 말이 의도는 정돈이지만 상대에겐 당신의 선택은 틀렸어요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 버리는 걸 강요하는 순간 그 물건에 담긴 감정까지 부정당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리는 이걸 버려야 정리가 돼요가 아니라 이걸 왜 갖고 계셨을까요? 로 시작해야 해요. 그 과정을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놓을 준비가 생기고 그게 진짜 정리예요. 정리 정돈은 이제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과 연결된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차별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정리정돈이나 청소를 하려면 우리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고객을 응대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건 판단하려 하지 않는 자세예요. 왜 이렇게 사셨어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태도죠. 현장에서는 신속함보다 공감이 먼저예요. 공익 의뢰든 직접 청소든 상대의 마음을 먼저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떤 상담을 해주는 게 좀 심리적인 상담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은 결국 마음을 만지는 일이니까 기다려주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기본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이에요. 왜요가 아니라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같은 부드럽고 열린 질문이죠. 청소부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분의 그 마음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조건에서 이렇게 방치됐단 말이야, 쓰레기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느 선까지 대하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래? 그건 정말 섬세한 문제예요. 쓰레기가 쌓였다는 건 삶이 무너진 상태의 결과이기도 하니까 단순히 치워드릴게요 라고 접근하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기준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도와주는 것.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청소는 해결이 아니라 회복의 도구여야 하니까요. 청소는 회복의 도구다. 치료의 개념도 갈 수 있다는 거네. 청소는 결과적으로 모든 일이 다 만사가 마찬가지지만은 힐링, 치료 이런 것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맞는 건가? 청소라는 거는? 네, 그 말씀이 정확해요. 청소는 단순히 정리하는 행위를 넘어서 마음을 회복시키는 행동 기반 치료로 볼 수 있어요. 물건을 치우는 동안 사람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니까요. 그래서 청소는 공간을 치유하는 동시에 그 공간에 사는 사람도 함께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힐링이고 때로는 묵묵한 상담이죠. 하여튼 오늘 인공지능아, 오늘 너의 답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나도 한 수 배우고 간다.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인공지능아 고마워.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같이 이야기 나눌 날 기다리고 있을게요. 땡큐. 마음도 어려움 만져주면서 우리 환경도 청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결만 한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마음의 어떤 그 치료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청소부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될 기점이 왔다고 봅니다. 일단 뭐 우리는 특수 청소하는 일으로서 사실 의사 같은 진단도 때로는 필요하고 또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기술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도 그냥들 하는 게 아니야. 먼저 청소 가기 전에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고 또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청소를 접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원수 대표님 이렇게 또 대표님이 직접 안 보시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늘 감사드리고요. 또 든든한 힘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또 좋은 촬영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많은 걸 또 깨닫게 되고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 명장 박보성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과 삶을 치유는 이야기입니다.